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역사책을 들추다 보면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작은 결정처럼 보이는 것이 날 보면은 역사의 변곡점을 기록하는 그런 역사적 순간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리는 작은 결정이 그 갖고 있는 파급 효과와 의미를 잘 새겨서 역사에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소미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원래부터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뚜렷한 소신이나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종 결정자가 된 사람들은 항상 최종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8월 22일 날 문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판결을 내리는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의 일부 참모진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8월 22일 날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에 신문마다 대문짝만하게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관계에 국한될 것이고 한미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옹호한 인물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들려온 후일담은 청와대 참모진들의 강경책이 대통령의 결정을 지소미아 파기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예상과 달리 미국 측의 반발은 상상외로 강하고 심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외교부가 미국 대사를 불러서 더 이상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구 겸 청탁 겸 압력을 넣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심각한 외교 사안이자 안보 사항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지소미아 파기의 기정사실화 혹은 지소미아 복귀를 둘러싸고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은 안보 2차장을 맡고 있는 김현종 씨입니다. 11월 5일 방한에서 2박 3일에 일정을 모두 마치고 베이징으로 떠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아 차관보의 방한 목적은 한 가지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김현종 차장을 만나서 지소미아 복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최후 통첩이 아니고 최후 요청입니다. 현재로서는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70여 분간에 이루어진 만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스틸웰 차관보가 기대하는 성과를 얻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는 면담 결과에 대해서 외교적인 수사를 더합니다. 한미 양국 간 동명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면담 이후에 스틸웰 차관보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를 만난 인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분위기를 전합니다. 스틸웰 차관보가 다양한 인사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의 최종 종료를 막으려면 어떤 해법이 있는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김 차장과의 대화가 원만하지 않았다. 다시 이야기하면 김 차장과의 대화 속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다르게 표현하면 지소미아 복귀를 할 만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를 말해줍니다. 지소미아 운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와의 단판에서 결국은 스틸웰 차관보는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베이징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였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먼저 철회하지 않으면 한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원상으로 돌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마치 녹음기처럼 반복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랫동안 김현종 차장은 통상협상을 해온 사람이고 통상협상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그로서는 상대방을 다루는 원칙이나 나름의 방법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과 안보는 같은 차원에서 다룰 수 없는 면이 많다는 사실을 그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한 분야에서 성공 경험을 갖게 되면 그 경험을 다른 분야에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에서 얻은 성공 경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외교와 안보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통상에는 밀고 당기면서 주고받을 것이 있지만 안보에서는 자주 전부 아니면 전부입니다. all or nothing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유의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다소는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김현종 차장의 외모는 그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터프하고 완고하고 경직적인 입장을 고수하는데 익숙한 인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다가 오랜 세월 동안 어린 시절부터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독특하고 특이한 애국심이나 국수심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국수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양보 없이는 한치의 지소미아 복원은 없다는 믿음이 그의 의식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강공책으로 나가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현종 차장류의 인물들이 가진 또 하나의 특성은 엘리트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엘리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8월 22일 날 김현종 차장류의 인물들이 조언해서 문 대통령이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엄청나게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남은 잘못된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전번에 내린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해버리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내린 실책을 그냥 덮어버리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변곡점에는 어떤 자리에 누가 있는가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김현종이란 인물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있다는 사실이 지소미아 파기와 새로운 차원의 한미관계 전개라는 시련을 한국인들에게 안겨다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번 결정이 미국으로부터의 한국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동북과 방해 한국의 제외,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형태의 에치슨 라인으로 발전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